오늘 그 연재하시는 거 광고 좀 하세요. 아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 퀴즈는 도로 표지판. 역시 더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퀴즈가 더 재밌어지는군요.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들일수록 하면서 하다가 사실 우리 시간 별로 안 들이고 아무렇게나 주제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급하게 드렸을 때랑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방송 안 나가죠 지금. 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킵에 뜨는 과학사전, 신비한 과학사전 입니다. 예, 오늘은 김태호 박사님이 벌칙을 받으실 날이죠. 예, 본격 언박싱 방송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벌칙이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컨셉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어떤 컨셉입니까? 그 멸치에 빨간 고추장 찍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또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성냥 같기도 합니다. 아니 벌칙은 내가 받는 게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자진해서 쓰고 오셨군요. 벌칙을 받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벌칙이 아니라 애교입니다. 귀여우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보다 상자가 작기 때문에 벌칙도 간소하리라는 헛된 희망을 안고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받은 대머리 가발은 간소했지만 강하잖아요. 물론 그렇군요. 헛된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짠! 아니 이것은 예쁘네. 인어공주네. 운명의 깔맞춤이 아닙니까? 오늘은 본격 빨간머리 방송으로.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안 되지. 별빛이 내린다.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해요? 아니요. 하트가 삐뚤어져서. 비뚤어진 부분이 개성이죠. 그렇지만 이게 그 좌심실과 우심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균형이 맞나요? 안 맞습니다. 원래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벌칙이 아니라 너무 귀엽다 이거. 그렇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이 많으실 금융과 관련이 살짝 있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예. 은행과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또 가상자산이나 이런 데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섞어서 해봤습니다. 예,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뉴턴과 화폐 위조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조화폐와 과학사 하면은 역시 뉴턴이죠. 그렇죠. 뉴턴이 위조화폐범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해치운 이야기.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까? 쫓아가서 보내고 자긴 돌아왔죠. 그렇군요. 얼마 후에 투자로 실패를 하면서 자기도 또 말하게 한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이니까 뱅크런 이야기. 예. 상당히 좀 심각한 주제군요. 아니 은행 관련해서 심각하지 않은 주제가 있나요? 그건 그렇네요. 다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서.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태환 화폐와 불환 화폐 이야기. 예. 사실 이 이야기 많이 기다렸습니다. 왠지 알아요. 예, 저도. 이따가 풀어주시죠. 예. 사실 또 작가님이 최근에 이 코인을 주제로 만화를 그리고 있죠. 그렇죠. 김태곤의 코인 목시록 2만 배 플랫폼에서 연재 중입니다. 코인 목시록의 내용은 코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 사기. 제목부터 진짜 시작해서 묵시록적인 전혀 내용이네요. 희망적이지 않군요. 아니 재밌어요. 예. 물론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재밌긴 합니다만. 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온고지신한 사기가 있는가. 그렇군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주제도
알려주시죠. 예, 저는 코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옛날 코인 이야기들, 요즘 이야기하는 그 가상자산 코인이 아닌 진짜 금속으로 된 코인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턴 이야기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 참 존 그리샴은 아닙니다. 준비해 오셨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것을 또 안다고 하면 연식이 탄로나는 주제이긴 한데 그 오락실 해킹과 관련된 각종 야사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 일을. 불꽃이 딱딱 모르시겠죠? 뭐 전혀 예. 모릅니다. 오락실이 뭔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오락실이란 무엇인가. 저는 학교하고 집만 알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요즘 코인과 관련이 된다면 되는 얘기지만 약간 밑도 끝도 없지만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는 왜 같은가? 그거 외계인이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 외계인의 우주선들이 뒤에서 항상 엔진을 달아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외계인의 달 뒷면에 지구 침략 기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미리 말씀을 하시니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Round 1. 이런 6가지를 준비했는데 자, 오늘의 또 썸네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해한데요? 사실은 저는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없어서 부통 표지판을 볼 줄 몰라요. 제가 또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장에서 박수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친구 중에 천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운전면허를 3번 떨어졌습니다. 필기만. 그렇군요. 너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은 운전면허에 대해서 아주 국가고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이렇게 범인의 수준에 맞게 나와서 천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시험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 표지판이란 게 무슨 시험 국가고시를 붙어야 알 수 있게 만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운전면허 시험 자체가 국가고시예요. 뭐 그건 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예, 저도 이력서에 자격증에 운전면허 2급 오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골라보시죠. 저부터 고르나요? 예. 그러면은 저는 1번에 뱅크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군요. 위기 달리고 탈출 있어서. 뱅크런. 감사합니다. 1번 뱅크런 진짜 맞았어요. 예. 저는 함정 문제인 줄 알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저도 가발을 써야 되는데 벌칙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몽개 그거 욕심인데 큰일이네요. 예. 가려워요. 아니 나 써봐서 알지. 예, 뱅크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뱅크런은 문자 그대로 은행에서 튀는 거죠. 강둑에서 조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강둑이 뱅크라는 거는 중학생 이상 넘어가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영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은행으로만 그냥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가지고 은행이 사람들이 맡긴 돈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한 100만 원씩 10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맡겼다 그러면은 은행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을 돌려서 돈을 법니다. 예. 이자를 벌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수없게도 4사람, 5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100만 원씩을 돌려달라. 그러면은 은행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예. 보통 하루에 한 사람씩 와서 돈 돌려달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 돌려주고 다음날 또 돌려 막아가지고 또 300만 원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쫄딱 이제 은행이 쪽박을 차게 됩니다. 예. 예, 이게 아주 무시무시. 그런데 은행이 무너지면은 다른 은행도 무너지죠. 은행끼리서는 돈을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쫙 무너지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2번 아이콘하고도 비슷하네요. 돌고 도는가요? 예. 그래서 뱅크런이 실제로 이런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충 뱅크런이 뭔지.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옛날 20세기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한번 뱅크런이 일어났죠. 거기 그 금융당국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은행에 지금 지급준 비율이 별로 안 높다. 은행 사실 여러분 근대제도인 은행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인출한다고.
아, 은행에 몰려가서. 너무 고급 지식을 그냥 풀어버렸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알아도 쉬쉬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은행의 지급준 비율이나 그런 거는 해방 직후에 한국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은행에다가 일본 돈을 잔뜩 맡겨놨는데 아, 예. 망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일본 항복했다.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재산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미군정이 실수로 자 은행에서 돈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제한하겠습니다 하는 걸 안 해놨어요. 그거는 미군정의 큰 실수 같은데요. 그땐 동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하지 중장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하던 대로 하지. 그래서 하지 중장이 된 미군정 책임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런하게 내버려 둔 거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상당히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한번 금융적으로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맞물려가지고 해방 정국의 혼란이 더욱더 가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뱅크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뱅크런들이 그래서 은행들이 뱅크런 안 나게 하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지급 중지 같은 것도 시키고 예. 별별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데 돈이 몰려 있는 곳이 요즘에 있죠. 예, 코인판입니다. 예. 심란합니다.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심란한데 그 덕분에 돈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예. 전 재산 몰빵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투자는 여윳돈으로 재미삼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애초에 여윳돈으로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은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서 예, 그렇게 하질 않죠 보통. 뭐 더 심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코인 묵시록 만화를 이만배에서 보시면은 별의별 사례 심각한 사례와 뱅크런들이 나오는데 2022년에도 뱅크런이 크게 한 두어 번이 있었어요. 작은 거 빼고 큰 것만. 첫 번째가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아, 예, 올해 5월에 있었죠. 예, 예. 테라 루나는 일반 코인하고 좀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이어가지고 예, 예. 일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코인을 팔아치운다 또는 뭐 코인에 맡겨놓은 돈을 가져간다 해도 뱅크런이 되진 않습니다. 코인 값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라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달러에 맞춰놓은 테라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김 박사한테 김태공 코인을 주고선 1코인을 주고선 음료수 한 잔을 산다. 커피 한 잔을 산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1코인을 꺼낼 때 1코인의 값이 1,000원이었는데 커피 한 잔을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죠. 저로서는. 예. 제가 지불하고 김태호 박사가 자기 주머니에 1코인을 넣을 때 가격이 1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돌려달라고 하고 싶겠죠. 되게.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코인들이 이 가격이 널뛰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1코인을 1달러로 고정을 시켜놓는 코인이 나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0코인을 발행을 할 때 100달러를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흔들리면은 1달러의 1코인을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보가 잔뜩 있게 되고 담보가 있다 보니까 뱅크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위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테라의 담보가 루나예요. 뭔가 돌려막기의 냄새가 돌려막기죠. 나는 자기네가 찍어낸 코인으로 담보를 삼아서 이 테라 가격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예, 예. 테라하고 루나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루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때는 되게 아름답게 모양이 돌아가는데 둘이 같이 동시에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테라하고 루나를 그 달러로 바꿔가겠죠. 다시 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뱅크런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심란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지고 있는 달러가 한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11월에 한 번 또 터졌죠. 큰 사건이. 예. FTX 사건인데 이번에는 이것도 일반적인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보통 거래소에다가 돈을 맡기고 달러를 맡기고 그 거래소에서 대신 사줍니다. 코인을. 대신 비트코인을 사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래소가 금융기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를 통해서 산 코인은 내 코인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코인의 지분을 사는 건가요? 아니죠. 거래소에서 내 계좌로 코인이 들어가 있고 아. 코인 블록체인 상으로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할 때 이럴 때는 코인 묵시록 만화를 보시면은 정말 설명이 좀 모르겠군요.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코인. 문제는 그 FTX라는 세계 2위라고도 하고 3위라고도 하고 5위라고도 하는 아무튼 뭡니까? 거래량 규모냐 예, 예. 아니면은 뭐 규모냐 했을 때 달라지는데 아무튼 규모가 꽤 큰 세계적 예, 예. 세계국급의 이제 그 거래소였는데 거기서 잔뜩 코인을 거래를 하고 달러를 받고 코인을 사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자기네 자체 코인을 또 만든 거예요. FTT라고. 아. 거기서부터 좀 쎄한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체 코인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이게 폭락을 하더라도 거래소가 타격을 받지는 않죠. 아, 예, 예. 그런데 이 FTX 거래소가 자기네 자회사에 자전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FTX 거래소는 뭘 자랑했냐면은 우리가 FTT 발행하면은 딴 데서 다 사준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자회사인 알라메다는 뭘 자랑했냐면은 우리는 항상 투자를 받고 있다. 우리 자산이 많다. 그래서 자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더 받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 이제 그 FTT 그러니까 알라메다라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FTT인 거고 FTX가 발행한 그리고 FTX에서 발행한 FTT를 전부 사준다는 것이 알라메다인 거예요. 머리가 아니 심장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게 공개가 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1등 거래소였던 바이낸스라는 데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FTT를 전부 팔아치우겠다 아. 하고 공격을 나옵니다. 기회를 노렸군요. 기회를 노린 건지 평소에 밉보였던 건지 기회를 노린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양심상 이거를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네. 예, 약간 표정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던지고 그거를 던질 때 다른 사람들도 기회다 하면서 FTT를 팔고 거래소에서 돈을 빼가는 거죠. 예, 예. 거래소에서 돈을 빼가는 부분이 뱅크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의 은행과 예,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언제나 뱅크런이 일어날 뱅크런이 수가 날 수 있는 있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급 준비 뱅크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돈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데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몰리면 그렇죠. 뱅크런이 일어나고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몰리는 이유는 거의 그 누가 말실수를 했다거나 불안하기 때문인 불안하게 된 거죠. 옛날 일본처럼 나라가 망했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 한 번에 다 다른 사람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죠. 사실은 IMF 때 비슷한 상황을 또 겪었기도 했고요. 실제 그때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 은행이 문을 닫을 그러니까 때 뱅크런이 나서 망한 게 아니라 은행이 망하면서 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어느 게 닭이고 어느 게 달걀이냐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나 비슷합니다. 어차피 망할 때는 뱅크런이 나게 돼요. 예, 이제 자꾸 망한다로 가니까 약간 암울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금융위기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들 조심하세요. 안전자산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예. Round 2. 자,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만, 예.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전 두 번째 로타리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 맞추셨어요. 도는 게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뭐 테라 루나 이야기도 마침 하셨기 때문에 네. 이 테라와 루나가 서로 돌고 도는 이야기를 그쵸. 테라가 지구고 루나가 달이란 뜻이었죠. 그렇죠. 달아 밝은 달아 암스트롱 걷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6번이나 가까운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수동으로 착륙한 달 3월에 뜨는 달은 손으로 깃발 흔든 달 4월에 뜨는 달은 환사 거울 두고 온 달 달아 밝은 달아 새턴 파이브로 갔던 달아 5월에 뜨는 저 달은 미소 경쟁하던 달 6월에 뜨는 저 달은 100년 예산 들어간 달 7월에 뜨는 달은 월급도 많이 가져온 달 8월에 뜨는 달엔 아폴로도 남아있네 달아 밝은 달아 69년에 갔던 달아 9월에 뜨는 저 달은 그린 컴퓨터로 다녀온 달 10월에 뜨는 저 달은 우주 기지로 만든 달 11월에 뜨는 달은 중국도 갔다 온 달 12월에 뜨는 달은 우리도 가게 될 달 결국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이 지구와 달이 항상 마주 돌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비유로 이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구와 달은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달이 항상 지구를 같은 면을 향해서 보면서 돌고 있고요. 그쵸. 다른 말로 하면 공전주기와 자전주의가 같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달의 뒷면은 항상 많은 SF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오컬트에서도 그렇죠. 달의 뒷면은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에도 각종 외계인들이 다 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달의 뒷면을 위성으로 찍어와도 지하에 숨겨놨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논박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화성에 뭐를 보내도 다 이렇게 뭐 지하에 숨겨놨다든가 아니면 화성인이 보내준 영상만 받았을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화성인이 앞에서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크로마키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앞에서 또 움직이면서 계속 들고 지구 있는 건데. 놈들아 이거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달의 지도는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예,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나사에게 속고 있습니다만 외계인 기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위험한 얘기를. 뭐 달의 과학 뒷면의 방송에서. 지도는 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달은 왜 그러면 항상 지구를 바라보면서 도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18세기 말 19세기 즉 이제 뉴턴 과학이 전 유럽에 자리를 잡고 수학적으로 이것을
고전역학을 정교화시킬 때가 돼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이 서로 마주보면서 도는 천체들에서 서로 같은 면을 보면서 돌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 조석 고정이라고 합니다. 조석 작가님 팬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는 아침 저녁으로 같은 메뉴를 먹는 것도 조석 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조석은 아니고 그 조석 밀물과 조석 썰물 간만에 차 할 이야기. 때 그 그렇죠. 조석이군요. 예. 예. 조석이 간만에 바뀌면 조석 간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자주 바뀌는데. 그렇죠. 예. 다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뭐 잠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조석 간만 또는 이 영어로는 타이달 락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락킹이 한 철자가 어렵죠. 잠근다는 뜻이죠. 예. 아,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다 보면 이게 두 개가 완벽한 구체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구체라고 고전 물리에서 일단은 가정하고 시작합니다만 미세한 그 영향을 따지다 보면 완벽한 구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많고 특히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타이달 조석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조석이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이 과장해서 그리면 지구가 완전한 구체로서 도는 게 아니라 달과 가까운 달을 마주보는 쪽으로 약간 잡아당겨지면서 럭비공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과장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 럭비공 같이 길쭉한 쪽이 달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길쭉한 쪽이 끄트머리가. 그러면 달은 물이 없긴 하지만 달도 완벽한 구체가 아닌데 아무래도 자전할 때 이 지구와 무게중심을 잇는 일직선상에 올 때 조금 더 끌리게 됩니다. 조금 더 끌리고 달도 조금 더 무거운 부분이 있겠죠. 이 단면을 잘라보면 그쪽이 예를 들면 그 지구와 달을 잇는 일직선상을 지날 때 그쪽이 조금 더 천천히 돌게 되겠죠. 오뚜기 같은 느낌. 예, 아무래도 많이 끌리게 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멈추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자전을 계속 합니다만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조금씩 느려지는 현상이 한 수억 년을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럭비공 두 개가 서로 길쭉한 방향으로 마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구는 자전 주기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지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조석 고정도 여러 가지의 양상이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서로 마주보는 두 천체의 질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이 다 락킹이 됩니다. 행성이라기에는 크기가 작아서 퇴출된 비운의 명왕성. 이제 명왕성과 그 위성이 이제 카론이란 위성이 있는데 카론과 명왕성은 서로 락킹이 돼 있다 그래요. 서로가 이제 마주 보면서 돕니다. 마주 보면서 공전과 자전 주기가 서로가 왔을 때 같은 거죠. 명왕성 퇴출보다 카론이 더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행성의 위성조차 아니게 되었으니 이제. 그렇죠. 이제 행성의 위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닌 것의 위성이 됐으니 그 둘은 사실상 밤낮이 없는 거죠. 항상 하늘을 보면 이렇게 서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침공할 기지를 뒷면에다가 만들겠군요. 또 그런 방법이 이 우주적 불신풍조입니까? 우주는 전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조석 고정으로 결국에 이제 달은 지구를 항상 같은 면을 보는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된 거죠. 락킹이 된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여튼 그 인류가 달 탐사를 하기 훨씬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세기 말쯤 되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질문에서 출발했겠죠. 왜 달을 보는데 맨날 같은 면만 보이는가? 지구도 자전하는데 달도 좀 심지어는 태양이 자전하는 것조차도 갈릴레오가 다 스케치를 해놨습니다만 달은 왜 자전을 안 하나 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뭐 더 이면에 있는 진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계인들이
엔진으로 출력을 조정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달 뒷면을 위성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소련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했는데 한 지금 3년 전인가에 최초로 로버를 보낸 것이 이제 중국이었죠. 그 마지막으로 뭐 요 얘기로 끝내자면 근데 은행 얘기하셔야죠. 테라와 루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중국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게 우리는 로버를 보내는 게 그냥 달에 뿅 쏴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면에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뒷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성 신호가 지구로 바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 뒷면에 로버를 보내기 위해서 위성을 하나 더 놔둡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달 뒷면에서 보내는 신호를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는 위성까지 보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달에서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뽐낼 건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그래도 그 옥토잖아요. 그 네. 옥토끼 로버 이름이 옥토끼였는데 그걸 보내면서 한번 과시를 한 일이 있었다로 급 수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아다 썼겠군요. 그렇겠죠. 예, 은행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예예. Round 3. 예, 다음 주제를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또 골라야 할 차례인데 저는 4번에 화폐 위조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겼어요. 이게 100원짜리 동전은 아리까리 했는데 예. 오락실이 맞겠네. 그러니까 아마 화폐 위조 자체보다 뭔가 뉴턴과 관련된 그림이 있나요? 먼저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그림도 너무 많아서 예, 오락실 제가 오락실을 안 다녀서 잘 모르겠네요. 너무 옛날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오락실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머리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VR 세대라서 집에서 닌텐도 세대라고 해도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아서 VR 세대라고 밀겠습니다. VR로 오락실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VR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연탄 난로 틀어져 있고 VR 100원짜리 동전 넣고 예. 예. 100원 넣고 하셨어요? 그럼요. 늙었네. 오락실은 100원이고 문방구 앞에 있는 그 거기는 손오공 이런 거 50원도 있었습니다. 30원도 있지 않았어요? 30원은 50원보다 그 10원짜리 3개를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 10원짜리 컸잖아. 그렇죠. 그 50원도 있었고 50원짜리 넣으면은 무슨 이상한 과자 같은 것도 몇 개 나오고 그랬어요. 땅콩 과자. 그거는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예예. 쭈쭈바가 50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쭈쭈바 사가지고 50원짜리 사서 그걸 다시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국민학교 앞 초등학교 앞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 엘레멘타리 냉동고에는 면도칼이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 쭈쭈바 쭈쭈바를 나눠 먹기 위해서였죠.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저희는 저는 MZ. 차마 MZ라고 말을 못 하겠고 MZ 세대입니다. X 세대.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셨으면 이미 댓글로 나는 뭐까지 써봤다가 다 나올 텐데 나는 대체 대머리 가발까지 써봤다.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오락실에 가서 뭐까지 써봤다. 물론 저는 오락실에 가도 주로 한 100원짜리 한두 개 들고 가서 남들 하는 거 구경하다가 한 판만 하고 나오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나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땐가 시험 기간에 김태호 박사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손가락에 물집 잡혀서 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천하를 먹다. 그게 다 그게 시험 기간에 학교 일찍 끝나니까 가가지고 오락실에서 맨날 시험. 그럼요. 오락실 문 열 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뿅뿅뿅뿅 누르다 보니까 손에 물집 잡혔다 그랬는데 그때 기억으로 중간고사 끝날 때 물집 터져서 굳은 살이 박였었어. 그 부상 투혼이죠. 아니 근데 천하를 먹다 그렇게 많이 안 눌러도 되는데. 잘 못해서 그래요. 예. 기술이 좋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데
돈을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 전형적인 부상 투혼입니다. 기술이 모자랄 때 피지컬하게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돈을 많이 넣어도 죽으면 또 이어서 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죠. 조조 그렇습니다. 깨기가 어려웠죠. 예,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지막엔 사실 여포가 나옵니다. 어쨌든 조조 밑도 끝도- 아니었어요? 아, 조조가 자기가 안 죽으려고 갑자기 내 여포가 사실 살아 있었지 하고, 그리고 이제 조조가 또 뒤에 폭탄 들고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예. 아무튼 예, 뭐 민망합니다. 다시 빨리 넘어가면 저는 모릅니다. 대체로 오락실 해킹 툴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오락실 해킹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오락실 해킹이란 동전을 넣으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게임이 진행이 되고 다 이렇게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네. 그 오락실 동전 넣는 곳에 모종의 물리적 조작을 가해서 코인이 더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뭐 그런 해킹입니다. 그래서 고급진 해킹은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좀 야만적인 행위에 가까운데 물리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세상에 했다가는 파출소 가요. 그럼요. 아 요즘 파출소 없구나. 지구대 갑니다. 요즘 세상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동전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 동전이 들어가면서 옛날은 기계가 단순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레버를 건드리면 동전이 하나 더 들어간 걸로 치는 식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버 들어가는 데를 물리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에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방식인데 기판에 전기적 충격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즘 말하면 뭐 억제했죠. 다들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전자의 소위 3대 해킹 툴이라고 할 때 소위 전자에 해당하는 게 사과 박스 그 노란 박스 묶는 노란 플라스틱 줄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얇게 잘라서 끝부분을 갈고리처럼 만들고 그거를 동전 넣는 구멍으로 이렇게 동전 넣는 구멍에 넣기도 하고, 사실 밑에 반환돼 나오는 구멍 쪽이 더 넓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넣습니다. 잘 알지. 예.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때 한 반에 60명인가 초등학교는 안 그랬는데 가셨을 텐데. 아무튼 예. 그때 한 반에 60명인가 그랬는데 꼭 쉬는 시간에 2명 정도는 그거 썰고 있어요. 예. 포장끈. 포장끈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고급진 툴이 낚싯줄. 낚싯줄은 맞아요. 되게 이제 낚싯줄은 아버지가 낚시를 한다든가 할 때 구하기가 힘들어서 잘라와서, 많이 예.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될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100원짜리 토큰 같은데 가운데 구멍 뚫린 주화에, 토큰은 더 비쌌기 때문에 보통 10원짜리. 그렇죠. 그 동전에 구멍을 뚫고 가운데에 또 나일론 줄을 꿰서 그거 말고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거를 동전을 넣자마자 싹 당겨서 뺀다는, 이건 좀 정말 될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약간 해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예. 만드는 사람 댓글에 올려주세요. 이거는 해보신 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화폐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앞에 것들도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10원짜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했는데 동전 크기를 기계가 따지니까 예. 10원짜리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셀로판 테이프 예. 계속 감아가지고 셀로판 테이프도 있고 박스 테이프 같은 그 절연 테이프나 겉면이 좀 오돌도돌한 테이프를 한 살짝 한 겹이나 두 겹 정도 감으면 이제 100원짜리와 비슷한 크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테이프에 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전을 몇 개씩 해가지고 그것도 잘 잘라줘야 돼요. 커터칼로. 예. 그것도 한 반에 한 명씩 계속 하는 애가 있었어요. 볼 건 다 보셨군요. 그러니까 전 모릅니다. 그 시절에 그 국민학교 교실에는 그 방망이 깎는 노인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종목별로 열심히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그냥 귀여운데, 사실은 오락실에서 걸려도 뭐 등짝 한 대 맞고 나갔겠죠. 근데 오락실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오락실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사실 세 번째 방법, 라이터 점화기 였습니다. 라이터 점화기도 있고, 좀 더 숭악한 아이들은 그 자동차에 프로판 토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좀 더 전압이 높은 것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 메인보드에 전기 충격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갖고 오면 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꼭 옆자리 애한테
몸에다가 전기하는 그렇죠. 거 딱 하거든요. 오락실에 가서는 그 해킹 용도로 쓰이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다용도 아주 재미는 없는. 아 정말 싫었어요. 여름에는 이 라이터로 애들 괴롭히고 그거랑 그 다음에 9볼트짜리 건전지 주면서 혓바닥 대보라고 하는 친구들이랑 아주 지금 그거는 안 되면 되는데 겨울에 또 궁금하잖아. 또 네, 겨울에 되잖아.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는 그 귤 껍질로 공기총 쏘는 거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당시 그 유행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선조 아닌데 하여튼 창의성이란 게 볼펜 중에 이렇게 돌려서 심을 뺄 수 있는 볼펜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건 진짜 안 해봤어. 앞쪽 구멍은 좁고 뒤쪽 구멍은 좀 넓습니다. 그 볼펜 심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귤 껍질을 놓고 그 앞뒤로 한 번씩 찍어요. 그러면 앞쪽은 그 볼펜 심 지름만큼 작은 구멍이 뚫리고 뒤쪽은 좀 넓은 그 넓게 귤 껍질이 들어가는데 그 넓은 부분에 볼펜 심을 대고 한 번에 쑥 누르면 그게 피스톤 역할을 하면서 그 앞부분에 귤 껍질이 날아가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 분단 기준으로 한 건너 분단에 있는 사람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야만적인 짓은 안 했어요. 나름 이렇게 정이 넘치는. 많이 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예. 갑자기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겨울이라 또 귤 까먹는 생각이 나고 겨울이었다. 이게 그 난로에 조개탄 난로에 도시락 데워 먹던 생각도 오락실 얘기로 오락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코인 때문에 이 주제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인서트 코인이라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인서트 코인이란 절박한 호소에 부응하기 위해서 넣어주마 하는데 이제 진짜 코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기판에 전압을 먹이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위험했고 정말 기판이 잘못하면 그냥 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앞에 방법처럼 등짝이나 맞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파출소 끌려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비싸니까요 또.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 얘기할 건 그 시절 기판이 정말로 비쌌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그때는 정식 기판이 거의 없었죠. 이 그쵸. 그때의 오락실은 기계 자체도 기계 틀도 보면 무슨 독서실 책상 같은 거 뜯어서 나사못으로 박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판도 분명히 청계천에서 카피해온 것처럼 생기고. 기판 뜯어봤어요? 아니 그 아저씨들이 수리할 때 보면은 그 뭐 그렇게 좀 허름해 보이더라고요. 조이스틱도 그렇고. 나중엔 온갖 마개조가 다 나와서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승용권을 쏘면은 파동권이 10개씩 몸에서 나가는 막 이런 이상한 막 마개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저작권 그 지적재산권 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서 가능한 일이긴 한데 뭐 오락실로 시작했다가 오락실로 끝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그때의 불법 복제나 마개조가 나름의 혁신을 낳는다. 이런 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끝을 내려면 아니 코인은 혁신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락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또 세운상가 같은 데서 좋은 기계를 만든 거죠. 실제로 지금 세운상가에 가보시면 그 세운상가 역사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세계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의 커스텀 조이스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계천에서 그 복제 오락기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회 우승자가 청계천 이 사장님들과 상의해서 뭐 타격감과 이 누르는 감을 더 낮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아니 나중엔 그 사람 이름을 딴 커스텀 조이스틱이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나름 이런 복제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기술 개발의 밑거름이 된다. 그 얘기 있었잖아요. 청계천과 세운상가에 가서 말만 잘하면 전투기도 만들 수 있다. 그죠. 뭐 탱크도 만들어주고 헬리콥터도 만들어준다. 뭐 진짜 그런 만들 얘기도 수 있을 것 있었습니다. 같아. 달 뒷면에 배치하고 그렇게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전가요 다시? 그렇죠. 그럼 김태호 박사가 하나 또 골라주세요. 예. 갑자기 이 가발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살짝 정신줄을 놨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주제가 그레샴의 법칙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연결이 될 것 같은 게 안 보이긴 하는데 좀 밑도 끝도 없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5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가발을 다음 주에 누가 쓰느냐는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장의 카드로 결정이 나겠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 사실은 태환화폐, 불환화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태환화폐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가 매우 반가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자에 쓰는 태자가 예, 김태권, 김태호 할 때 이름자에 쓰는 태자가 돌림자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태자가 형제 할 때 형자 위에 점 2개가 찍혀 그쵸?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있군요. 찍혀 있기도 예. 하고 이렇게 찍혀 예. 있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찍죠. 이 글자가 바꿀 태자라고 쓰이고 보통은 사실은 주역에 나오는 태괴로 많이 쓰이는데 주역에 나오는 태자 괴를 일상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고 사실 어떻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연못 태자죠. 주역의 태괴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바꿀태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근데 바꿀 태자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용례가 태환화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을지로 청계천 쪽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외국 사람 상대로 그 화폐 태환해 주는 곳이 있는데 외환 태환해 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태환할 때 태자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전소를 지나갈 때마다 반갑습니다. 나름. 환전소 앞에 태자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근데 이 말을 태환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도 이 글자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쓰지 않는 글자라. 제가 일본어 선생님한테 한번 그 이름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 이 태환의 태가 바꿀 태다. 뭐 태환 화폐 이런 말 일본에도 쓰지 않냐. 이제 한참 다 듣고 나더니 그냥 어디 가서 설명할 때 형제의 형자 위에 8팔자가 있다고 설명하라고. 그래서 여덟 상당히 팔자가- 허무했어요. 일본에서는 8팔자 말고 이렇게 쓸 텐데. 뭐 2개 다 씁니다. 예. 예. 아무튼 태환이라는 말이 그 태자예요. 근데 원래 화폐는 거의가 다 태환 화폐였습니다. 그렇죠. 거의가 다라는 거는 아닌 것도 있었죠. 금화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금화는 그 자체가 화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어디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지폐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폐는 그 자체로 돈이 된다는 걸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폐는 일종의 증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뭔가 이걸로 그 오락실에 가서 동전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할 때 그 근거가 뭘까요? 그 도장 아닙니까? 종이뿐인데. 한국은행 총재인 하는 도장이 그러니까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에 그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종이를 들고 가서 남이 그 종이를 받아주는 이유는 그 종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를 드리고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10,000원짜리를 다른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거슬러 가다 보면은 결국에 뭘 바꿀 수 있는 거였느냐? 옛날에는 은이나 금을 예, 바꿔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이나 금은 언제 어디서도 사용이 되는 귀금속으로 봤던 거죠.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다이아몬드는 너무 귀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예, 너무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동전하고 지금 동전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금화는 옛날에는 금화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금화의 얼굴 도들새김 얕은 도들새김을 이제 예.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동전이 잡금속이나 그런 게 아니라 순금이라는 걸 보장을 해주는 인증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순금인 것이 보장이 되죠? 만져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 때 자꾸 다른 금속을 섞으니까 아, 예, 예. 번쩍번쩍 구리를 섞거나 은을 섞거나 은만 섞어줘도 양반이죠. 이제 다른 걸 섞거나 그 다음에 양을 조금만 만들어서 하거나 예, 예.
그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일정한 크기의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예. 그걸 민팅이라 그래요. 민트 촉구할 때 민트가 아니라 예. 아무튼 민팅이라고 하는데 민팅하는 방법은 이제 그 밑에다가 놓고 금속 알갱이를 놓고 그 다음에 도장을 놓고 망치로 쿵 찍는 겁니다. 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에 대한 보장인 거예요. 금화는 은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의 보장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메디치 가문이 이제 피렌체 한참 예. 거기서 잘 나갈 때 메디치의 플로린 금화가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가 기축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서는 금의 함량이나 은의 함량을 속이지 않고 찍어준다. 은화나 금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정부가 만든 은화나 금화가 그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메디치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군요. 그때 메디치 가문이 유럽부의 3분의 1을 만지작거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로렌조 메디치 때 여기저기에 조각들 사주고 뭐 해주고 하다가 파산을 했죠. 정말 불태웠군요. 불태웠죠. 예. 아무튼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로 예,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금화나 은화는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건데 나중에는 그 공신력만 남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폐는 어떻게 된 거냐? 지폐는 싸구려 종이로 만드는데 지폐를 들고 은행에 가면은 금이나 은으로 바꿔줍니다라는 증서예요. 예. 원래. 근데 그거를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망하죠. 뱅크런이 오는 거죠. 원나라가 그렇게 망했죠. 예. 그리고 동전도 그 다른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져가면은 무슨 동전하고 바꿔줍니다 하는 게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망해요. 이게 당백전이 그렇게 된 거죠. 대원군 때.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하고 은으로 한정을 지어 놓겠다라는 것인데 금본위제가 폐지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미국에서 더 이상 달러 지폐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1971년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그거는 미국이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자기들하고 경쟁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배짱을 부린 거 아닙니까? 배짱을 부렸죠. 그때 욕 바가지로 먹었죠. 예. 닉슨 때. 니들이 뭔데 사실. 근데 사실 이걸 해보니까 더 편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1971년에 이걸 하게 되면서 태환화폐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 그 전에도 물론 뭐 1940년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금본위제, 은본위제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은 개인들이 와서 바꿔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들은 금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랬었는데 금이 아니라 찍어내는 돈에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그 얘기도 있어요. 왜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렇게 식민지도 많이 하고 세계를 한때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게 됐느냐. 국부를 금으로만 생각하고 금 가져오는 게 집중을 해가지고 예. 산업을 안 키워서 그랬다. 신대륙 가가지고 금만 맨날 뽑아왔다. 사실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은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다 이전이 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산업을 발전한 나라들이 결국에 재미를 봤다. 한 게 이제 영국하고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멕시코 은이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예. 우리가 뭐 세계사 때 배웠던 뭐 일조 편법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은본위제로 굴러갔죠. 그렇죠. 그래서 은 유출량이 많으니까 아편 전쟁도 하고, 예. 예, 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하고 금으로 귀금속, 그러니까 경제를 따지던 게 완전히 사라진 게 1971년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됐다는 한 얘기죠. 50년밖에 안 됐군요.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중에 뒤에 절반은 비트코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본위제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얇아요. 예.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그리고 그 50년 사이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거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들이 몇 번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위기와 연결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트코인 같은 것은 사실 물리적 실체 자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이미지를 상상할 때 아직도 금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달러도 지폐로 한다기보다 달러 동전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화가 아직 인류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금화의 이미지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맞춰 가지고 달러 본위제에 맞춘 코인이 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달러 담보를 가지고 하는 담보 코인은 덜 위험하고 그런데 그런 담보 코인은 수가 많지 않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 루나였던 거죠. 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로 사주고 루나가 뭐 하면은 테라로 해주고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서 보면 봉이김선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고 돈을 넣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또 혹했던 걸까요? 아니 테라 루나야 이런 그 망할 때는 뱅크런 일어나면서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몇 시간 만에 몇 조 개가 찍혀 나왔어요 루나가. 아이고. 그러니까 시총이 바닥이 날 수밖에. 그러니까 시총은 그대로인데 코인 수가 10,000배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군다나 더 빨리 바꾸려고 사람들이 더 몰려드니까 뱅크런이 나는 거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로 바꿔주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조차도 미국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대통령 욕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외국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는 못 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되게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는 너희 편 안 할 거야라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에 가깝죠. 너희 편 안 할 거라는 정치적 의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세계의 기축 통화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스테이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보면은 되게 위험했고 아까 그 표지판에 위험, 데인저, 단 거 예. 나왔던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금화 이후로 태환 화폐 이후로는 달러 같은 불환 화폐들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일어날 때마다 사실상 되게 흠칫흠칫합니다.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미국발 경제 위기를 볼 때마다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묵시록. 예, 현대 사회처럼 촘촘하게 짜인 데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스템들이 무너져온 과정들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앞일은 알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달러는 안전자산이니 투자하십시오. 예.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받쳐줄 수 없을 때가 올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는 안전자산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무너질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라서 어차피 예. 다 죽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거죠. 역시 태환이 좋은 것이라는 또 태자는 좋은 것이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태안화폐는 못하죠. 아 예. 어차피 경제 규모 세계 경제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이제 지구상의 금을 다 캐도 태환이 안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달러랑 금하고 바꿔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달러를 투매하고 금을 가져가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1971년에 더 이상 안 바꿔준다 선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류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달 뒷면에 외계인을 상상하는 편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Round 5. 이제 마지막 선택권은 2장의 카드가 남았고 2대 2입니다만 마지막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 골라주시죠. 제가 해야 되는 게 뉴턴과 화폐 위조범인데 예.
견인 지역은 인력이고 6번에 견인 지역은 인력이고 3번에 자동차는 자유낙하라서 이것도 중력에 관련된 거라서 어느 쪽든 뉴턴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난해합니다. 김태호 박사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가발도 오랜만에 써봐야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왠지 견인 지역은 함정일 것 같고 3번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위패범을 잡아 죽인 뉴턴인데 뉴턴과 중력인가 해가지고 3번을 골라봤습니다. 예. 아. 보통 떨어뜨렸을 때 중력이 잘못한 거지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재수할 때 지우개 떨어뜨리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안 된다 그래서 지우개가 땅에 붙었다. 교실 바닥에 지우개가 붙었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느낌입니다. 지우개의 목적인이 강한 그렇죠. 거죠. 예,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목적인이 있어서. 예, 아무튼 위조 지폐범을 잡아 죽인 뉴턴 이야기인데 사실은 뉴턴이 이거 과학사라서 김태호 박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뉴턴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프린치피아 쓰고선. 그러니까 뉴턴의 인생은 뭐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세한 것은 격동 500년을 예. 참조하시고 1666년에 666의 해에 전염병 돌 때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사과 두들겨 맞고 야 내가 이 사과 때문에 발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미적분을 만들었어. 만유인력에 대한 법칙을 알아냈어 해가지고 혼자 증명해 놓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20년 후에 헨리가 찾아와가지고 태성이 궤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뉴턴이 바로 타원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잃어버렸네요.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보여줄게요 라고 하고 프린키피아 책을 쓰죠. 근데 그 책을 봤더니 어렵긴 어렵지만은 정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더라.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체에서 유명해지고 예. 예, 과학을 모르던 사람들도 수학을 배워서라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하는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뉴턴이 유명해지면서 영국 조폐국을 국장을 맡게 됩니다. 예. 국장을 직접 맡은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근데 뉴턴이 이게 적성에 잘 맞았던 게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쓸 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보통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뉴턴이 이론 물리만 잘한 게 아니라 실험 물리에 엄청 강했죠. 그렇죠. 혼자서 막 바늘 눈에도 찔러 넣어보고 자기 눈에 예. 눈동자하고 눈 사이에 그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 물리에도 강했기 때문에 계량을 통해서 뭔가 화폐 개혁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느냐? 위조 주화가 판을 쳤습니다. 예. 금화와 은화의 시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찍어낸 데에 테두리가 있어요. 도장으로 찍어냈으니까. 그래서 옛날 은화나 옛날 금화들 보면은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잘 삐뚤빼뚤한 게 많죠. 그거를 칼로 깎아냅니다. 살살 깎아내서 약간 찌그러진 금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잘라낸 금화들을 녹여서 금을 만드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군요. 금화 10개를 가지고 금화 11개를 만들게 돼. 금화 11개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금괴를. 그리고 그거 말고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큰 범죄로 처벌받는 범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원짜리 녹이는 거. 아. 왜냐하면은 10원짜리의 실제 액면 가치보다 10원짜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속의 가치가 더 높아요. 이게 그레시암의 법칙하고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 그래서 10원짜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리 예. 값이 오르면서 작아졌죠. 예. 그리고 구리 자체의 비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구리를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10원짜리 녹이는 거는 대형 죄가 큰 죄가 되죠. 근데 영국에서 당시에 주화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폐 수요가. 왜 그러냐면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유럽은. 전쟁 중이라서 화폐 수요가 높으니까 위조 화폐가 더욱더 화폐 조작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깎아내서 귀금속을 만드는 거 말고 제일 끝내주는 방법은 아예 틀을 만들어 놓고 가짜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속인 금속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원짜리 금화는 100원 어치의 금입니다. 원래는. 예. 근데 100원짜리 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90원 어치의 금은 혼합물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심적인데요. 어차피 가짜인데 90원까지 맞춰주고. 80원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그 주조 차익이 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봤을 때 티가 나니까. 예, 예,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은 금화 깨물어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깨물기도 하고 시금석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시금석에다 긁어보면 이게 금인지 아닌지 예, 알 수가 색깔이 있죠.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근데 시금석에다가 너무 많이 긁어서 이제 긁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선 떼어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만드는 자 거죠. 이렇게 솔로 털어. 시금석을 털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시금석에 많이 긁어본 것처럼 보이게 금을 모아가지고 새로 또 만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화폐 위조의 진상이 되는데 유가증권 위조가 있습니다. 아, 유가증권 위조라는 것이 나중에 지폐 위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현대 스파이 영화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이 미국 달러 원판을 위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패보다 더 단수가 높은 게 그 찍는 원판을 위조해서. 예.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배 띄워놓고 그걸 하고 있다더라 예. 하는 뭐 확인됐나요? 확인되지 않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항상 그런데 뭐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죠. 쳐들어 그 미사일 날리면 큰일이니까. 예, 미국에서 미사일 쏘면 안 되니까 달러는 건드리지 마 제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전 세계가 걸려 있어요 달러에는. 아무튼 그 세 가지를 다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관왕이군요. 예, 첼로너라고. 그리고 당시에 영국 정부가 그 화폐 수요가 높았던 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계속 그거 화폐 금화 위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턴이 그때 이제 그 금화 화폐 개혁을 하게 되자 밀봉을 해놓고선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그때 통용되던 금화를 아주 정교한 금화로 바꿉니다. 금화 옆에 보면은 테두리 잘라내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금화 옆에 톱니도 넣고 톱니에 글자도 찍어 넣습니다. 아, 그거 아직까지 있다 그래요. 그렇죠. 영국에서. 우리도 100원짜리, 500원짜리 톱니는 그렇게 있는데 아 진짜 영국 동전 뭐 1파운드짜리 이런 거 보면 옆에 글자도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뉴턴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주저하기 힘들겠지. 예예. 그 아주 그 정교한 주화를 만드는 일을 뉴턴이 감독을 했어요. 직접 실험 과학에도 능했던 사람이고 워낙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화폐 위조범들이 유가증권 쪽으로 또 많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유가증권 위조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있던 사람이 첼로너인데 뉴턴이 첼로너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첼로너가 또 도발을 했어요. 이 첼로너는 아주 담대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화폐 위조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논문을 써가지고 팜플렛과 논문을 써서 뉴턴을 공격을 합니다. 화폐 개혁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 화폐 개혁하는데 위원회에 넣어달라. 근데 그게 먹혔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뉴턴이 정치적 압박을 받습니다. 첼로너 씨가 보니까 옛날에 이런 쪽에 좀 일 좀 했는데 손 씻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좀 넣어달라. 또 세상 좀 영국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국가고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을 했던 국가라서 그런데 보면은 그 정치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아마추어 중에 뭔가 좀 잘하고 제야에 있다가 온 사람한테 기대를 거는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친숙한 이야기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예. 기분 탓이죠. 예. 정치 안 하던 사람이 왠지 더 잘할 것 같고, 거기 그 구중궁궐에 없는 사람이 뭔지 좀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첼로너를 미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뉴턴이 결사 반대를 하고 결국에 나중에 화가 난 뉴턴이 첼로너의 범죄를 계속 파헤쳐가지고 잡아 넣어서 교수형을 시킵니다. 교수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화폐 주조가 중범죄로 다스려지게 됐어요. 예. 전쟁 중에 그걸 해야 되는데 경제가 그렇군요.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뉴턴이 이제 그 화폐 일을 맡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화폐 위조는 대역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가이포크스 죽을 때처럼 목매달은 상태에서 뭐 산채로 목매달고 뭐 배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서 조금은 봐줘서 죽은 채로 목매다는 거 정도, 배는 안 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봐주는 정도로 그렇군요. 목을 매다는 범죄가 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뉴턴이 첼로너를 잡아넣었는데 첼로너가 또 빠져나오고 잡아넣었는데 빠져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 뉴턴이 엉뚱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황 증거만으로 첼로너를 유죄가 나오게 합니다. 상당히 집요하군요. 집요하게 했고 그리고 사실은 첼로너가 범죄자는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예.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싶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때렸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도 재판관들도 대충 첼로너는 쟤는 거의 확실하다. 증거는 뚜렷하지 않아도 확실한 것 같다. 해가지고 뉴턴 편을 들어줘서 첼로너를 사형을 시킵니다. 첼로는 좀 억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역시 뭔가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예. 뭔가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뉴턴과 화폐 위조범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 그 책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이거 이외에도 첼로너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영국에서 빌런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첼로너도 상당히 좀 쳐준다고 해봤자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 빌런이죠. 예. 미-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뉴턴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책에 어느 과학사 책에 좀 잘못 쓰여 있는 사건이 있는데 뉴턴이 남해 포말 사건에 투자했다가 돈을 크게 잃고 화가 난 나머지 위패범들을 가혹하게 잡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닙니다. 남해 포말 사건은 그 이후예요. 아, 그러니까 위패범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잡아 죽였고 저도 그런 식으로 쓴 것을 본 것 같은데. 예. 꽤 유명한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마치 그 마라가 열받아서 라부아지에를 죽였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좀. 그 마라에게는 나중에 다른 나중에, 기회가 있을 예. 때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뉴턴은 그 화폐 위조범들을 열심히 잡아 죽였고 그 공로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화폐 그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 수수료를 받았어요. 화폐 찍어내고선. 그래서 그 화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남해 포말에 투자를 했다가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잃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뭐 네, 핸델과 뉴턴을 비교하고 아.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뉴턴이 잃기는 했는데 전재산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뉴턴이 초기에 투자를 했고 아, 초기에 투자한 거를 돈을 한번 뽑습니다. 돈을 한두 번 뽑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를 했다가 그걸 잃었죠. 사람들이 그 잃은 부분만 이야기하길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뉴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그럽니다.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뉴턴이 아니, 누구라도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고 아주 자존심 까칠한 상해서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싫었는데 예. 꼭 자존심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투자 실패한 거 얘기하면은 싫겠죠. 그렇죠. 핸델은 투자를 초창기에 투자했다가 폭등하기 직전에 빼가지고 정석이네요. 무릎에서 투자해서. 예, 그래서 어깨에서 뽑은 거라서 뉴턴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상투에서 한 번 더 넣었던 거죠. 아, 근데 핸델은 그렇게 벌었어도 매니저가 극장에서 핸델 수익금 들고 튀는 바람에 자기 돈으로 공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는군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무릎 얘기가 어깨도 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수는 없다. 사업 결국에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핸델 본업에서 잘 되느냐. 예, 뉴턴은 본업이 조폐국이었기 때문에 예, 잘 된 거죠. 그래서 투자만으로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 예, 다시 한번 뉴턴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화폐에 투자하시면 곤란하죠. 예. 그렇죠. 상자가 은근히 무게가 있습니다. 잘 가시오.
이게 얇은 건데 또 두 개를 겹쳐니까 은근히 더운데. 약간 의도와는 다르게 맹구가 돼버리긴 했지만 그렇죠. 흑묘백묘란 것이 이렇게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검은 뭔가 고양이건 이상하고. 흰 고양이건 예. 웃기면 그만이다. 예. 불확실성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코인 얘기를 한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초미의 관심사인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와중에 저는 드디어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하고 하여튼 다음 벌칙도 기대해 주시고요. 벌칙을 기대하는 게 아닌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고품격 지식 방송으로서 아닙니다. 유머 방송이기 유머 때문에 방송이죠. 벌칙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게 없어도 원래 웃길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저는 가발이 없어도 웃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은 가발의 도움을 받아서 저랑 비슷하게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무거워.